자, 오늘은 이제 사인 법칙, 코사인 법칙 이런 거 이제 삼각함수의 활용에 대한 이야기를 진행할 거고요. 사인 법칙은 얘야. 그다음에 코사인 법칙은 얘야. 이게 요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거야. 자, 이거 한 번씩은 다 들어봤던 얘기들이잖아. 그죠? 그래서 뭐 크게 어렵게 느껴지진 않을 것 같고요. 요거 증명 필요한가요? 한번 증명해 볼까? 왜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었는지? 안 해도 괜찮겠니? 해보자. 하기 싫을 땐 하는 거예요. 그렇죠? 자, 봐봐. 이게 원이 이렇게 있어. 그럼 우리가 여기 이렇게 호가 있었다라고 생각한다면 요렇게 돼 있는 요걸 가지고 우리가 원주각이라고 부르잖아. 원주각은 어디나 다 뭐 할 테니까 같아질 게 분명하니까 이렇게 주어져 있는 이 상황에서 삼각형에서 여기는 지름을 하나 딱 잡는 거죠. 이렇게 지름을 잡아서 요렇게 그어버리면 여기는 요 각이랑 여기는 요 각은 당연히 뭐 할 거 분명해? 같을 게 분명해. 근데 여기는 얘는 지름의 원주각이니까 90도가 될 게 분명해. 그러면 여기는 이 길이가 뭐가 되겠어? 2R이 될 거야. 근데 여기는 요 각이 A랑 똑같은 거니까 얘랑 얘의 관계 2R분의 뭐가? A라는 관계가 사인 뭐가 되겠다? A가 되겠다라는 입장에서 얘랑 자리가 이렇게 쓱쓱 바뀌면서 나온 게 사인 A분의 A가 2R입니다. 이런 뜻이었고요. 그죠? 요걸 이제 B 가지고 하면 또 C 가지고 하면은 각각 또 증명이 가능한 거니까 이런 식, 저 식을 우리는 사인 법칙이라고 합니다. 그럼 사인 법칙은 언제 쓸까, 얘들아? 사인 법칙이라는 게 이게 사인 법칙인 건 알겠어. 얘 용도는 딱 두 가지 정도로 생각해 줄 수 있을 것 같아. 일단 첫 번째는 봐봐. 우리가 삼각형의 6요소라고 부르는 거 있죠. 얘는 변 ABC, 그다음에 각 ABC. 이 6개를 가지고 삼각형의 6요소라고 부릅니다. 됐나요? 그 6요소 중에서 우리가 좀 세트의 관계, 이게 여기는 요 세트, 여기는 요 세트, 이런 세트들의 관계를 생각해 봤을 때, 자, 식의 구조를 한번 딱 떠올려 봐봐. 여기가 A였고, 여기가 A였어. B였고, 이게 B였어. 이게 C였고, 이게 C였어. 라고 생각했을 때, 사인 법칙은 사인 A와 A, 사인 B와 사인 B, 그 다음에 사인 C와 C, 이렇게 돼 있는 저기는 저 세트들의 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중이야.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돼 있는 요게 한 세트, 이렇게 돼 있는 게 또 요게 한 세트, 이렇게 돼 있는 게 요게 한 세트라고 생각을 했을 때 요 세트들 중에서 그러니까 총 두 세트면은 몇 요소? 4개의 요소가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을 텐데 중에서 한 개를 몰라. 이런 상황일 때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총 4개 중에서 3개를 알았을 때 나머지 그 한 개를 구하려고 생각하는 거. 오케이? 다시 내가 각 A도 알고 각 B도 알고 그 다음에 변 B도 알아 라고 했을 때 우리는 당연히 변 A의 길이를 구할 수 있겠지 라는 이런 용도로 사용합니다. 아니면 또 어떻게 사용할 수 있을까요? 여기는 한 세트와 한 세트는 몇 요소? 2요소가 있을 거고요. 플러스 반지름, 외접원의 반지름. 이렇게 총 몇 개가 있어? 3개가 있어. 라고 했을 때 그 3개 중에서 여전히 한 개를 몰라. 이런 상황이 됐을 때 이렇게 돼 있는 이 상황이랑 이렇게 돼 있는 이 상황, 이때 우리는 사인 법칙을 사용한다 라고 생각해 주면 되는 거야. 알겠죠? 그 흐름을 정확하게 딱 기억해 놓고 있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사인 법칙이 하고 싶은 얘기는 이제 이렇게 요 4개 중에서 3개를 알아, 하나를 몰라 이런 상황, 3개 중에서 2개를 알아, 하나를 몰라 이런 상황 말고 요 상황은 해결할 수 있어요 라는 게 사인 법칙이라고 한다면 또 다른 해석은 뭐냐면 여기는 이 자체가 뭐야? 하나의 비례식입니다 라고 생각해 줄 수 있어요. 우리가 이제 A 대 B 대 C, 요거는 이제 A 대 B 대 C가 사인 A 대 사인 B 대 사인 C라고 읽을 수 있잖아. 저기 저식 자체를, 그죠? 그러니까 얘는 사인에 대한, 각에 대한 사인 값들, 각에 대한 사인 값들과 변의 길이의 비가 어때? 일치한다라는, 다시 각의 무슨 값과, 이건 다른 색깔로 써줄까? 각의 사인 값과 뭐가? 변의 길이가, 변의 길이의 B는 같다 라는 되게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법칙이기도 합니다. 이걸 가지고 사인 법칙이라고 불러요. 당연히 사인 법칙
완전히 암기가 되어 있어야 하고요. 여기서 이거랑 요 이야기들 정확하게 일단 이해할 수 있으면 되고, 당연히 뭘 알고 있어야 돼? 우리 사인 법칙이 뭔지는 알고 있어야 돼. 저 공식 자체는 당연히 기억하고 있어야 돼. 그리고 여기서 한번 생각을 해봐. 일단 사인 A분의 A잖아, 얘들아. 얘가 2R이야. 지금 이렇게 주어져 있단 말이야. 그럼 우리가 이거 하나를 가지고 뭘 할 수 있냐면, 각을 변으로, 또 변을 각으로 뭐 할 수 있어? 변형할 수 있거든. 이게 무슨 말이냐면, 각이 궁금해. 그러니까 나는 각을 뭘로 바꿀 거야? 변의 길이에 대한 관점으로 바꿀 거야 라고 생각했을 때, 여기서 뭘 해주면 되겠어요? 얘는 사인 A는 뭐가 된다? 2R분의 A가 된다. 이런 식으로. 각에 대한 정보를 변에 대한 정보로 바꾸고 싶을 땐 얘는 얘가 된다. 이런 식으로 활용하면 되는 거고, 반대로 변의 길이를 뭘로? 각으로 바꾸고 싶을 때도 있을 거야. 그럼 A라고 하는 건 뭐라고? 2R에 사인 A가 된다. 이런 식으로 뭐 해서 변형해서 풀면 돼. 근데 보통은 변을 각으로 바꿀 일은 잘 없고요. 각을 변으로 바꿀 일은 존재합니다. 이렇게 생각해 주면 좋겠어. 알겠죠? 그래서 얘는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구나. 이런 것도 같이 생각해 주면 좋겠다. 이게 사실 처음에 증명할 때 나왔던 그 식이었잖아요. 그치? 됐어? 이해되죠? 됐습니다. 이걸 가지고 사인 법칙이라고 불러요. 사인 법칙 문제 잠깐만 좀 풀어보고 올게, 얘들아. 사인 법칙 문제. 자, 쭉쭉쭉쭉 가봅시다. 자, 여기서 삼각형을 딱 보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 상황을 딱 생각을 해봐봐, 얘들아. 지금 여기 보면은 요렇게 뭐야? 이렇게 한 세트가 딱 마련이 되어 있죠. 됐습니다. 한 세트가 딱 마련이 되어 있고, 여기 얘도 이렇게 보면은 뭐가 마련되어 있어? 한 세트가 또 여전히 이렇게 마련되어 있지. 됐어? 그럼 내가 지금 여기서 할 수 있는 거는 당연히 기본적으로 뭘 먼저 구할 수 있겠어? 각 B를 구할 수 있습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쵸? 근데 각 B를 구하고 싶은, 각 B를 구할 수 있는 상황인데 각 A를 구해달라고 하고 있잖아. 근데 여기서 A를 무리하게 구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지금 현재 상황을 놓고 봤을 땐 각 B를 구한 다음에 얘랑 얘의 정보를 통해서 여기는 요 녀석의 사인 값을 구해달라는 이야기구나 라고 생각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일단 각 A를 먼저, 각 B를 먼저 구해줍니다. 그러니까 얘는 어떻게 접근하면 되겠어? 사인 B분의 뭐가? 루트 2가 뭐가 됩니다? 사인 45도분의 루트 10이 됩니다.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하면 여기는 이 값이 얼마야? 여기는 이 값이 2분의 루트 2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는 얘가 이쪽으로 넘어가고 얘가 이쪽으로 넘어가. 그러면 사인 B는 뭐가 되겠니? 사인 B. 얘도 이쪽으로 넘어가야 되나? 그럼 루트 10분의 1이 되겠네요. 됐나요? 여기까지 괜찮죠? 좋습니다. 뭐야 이거 갑자기? 그럼 사인 B가 얘다 라는 정보네. 근데 갑자기 사인 A를 구해주세요. 뭐야 이거 어떻게 구해? 갑자기 사인 A를 구해달라고? 그러면 야 이거는 잠깐만요. 이건 지금 이게 사인 법칙을 이용하는 거라고? A, B, B, C, B, C. 이건 사인 법칙을, 이건 J 코사인 법칙을 먼저 써야 될 것 같은데. 문제를 어떻게 된 거야? 선생님, 얘가 특수각으로 나올 줄 알았거든, 사실. 특수각으로 나와서 얘가 몇 도 이렇게 나올 줄 알았어. 그래서 여기 얘가 몇 도, 얘 특수각으로 나올 줄 알았는데 아니네요, 그죠? 뭔가 망했어요. 그럼 다시 앞으로 가보자. 이건 지금 종합적으로 좀 생각해달라는 문제인 것 같아서 앞으로 가서 이런 걸로 해보자. 알겠죠? 다시 1번으로 한번 가볼게요. 오케이? 보자. 삼각형 ABC에서 각 A가 45도, 각 B가 30도, 그 다음에 BC가 4 이렇게 주어져 있어. AC를 구해주세요. 그냥 이렇게 아무렇게나 그려요. 어차피 각도는 대충 그려도 상관없어. 그러니까 얘를 A라고 하고 얘를 B라고 하고 여기는 얘를 C라고 하고 BC의 길이가 4, AC의 길이가 궁금, 각 A 45도, 그 다음에 각 B 30도 이렇게 잡아줘. 그럼 딱 어떻게 보여? 두 세트가 이렇게 보이게 돼 있어. 그죠? 두 세트가 보였을 때 그냥 사인 45도 분의 4가 뭐가 됩니다? 사인 30도 분의 물음표가 됩니다. 그래서 이거 알고 있고 이거 알고 있으니까 얘 당연히 구할 수 있겠지? 이런 식으로 구하는 걸 사인 법칙이라고 하는 거야. 어렵지 않죠? 오케이? 그 다음에 그러니까 상황들을 봤을 때 언제 사인 법칙을 쓰냐 이게 되게 중요해요. 왜냐면 그게 되게 어렵거든. 그러니까
딱 문제 봤을 때 와 이게 직각삼각형이면 피타고라스 정리 쓰면 되는 건데 직각삼각형을 이제 주지 않는단 말이야.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뭐 해야겠어? 이 도형에서 우리가 어떤 법칙을 사용해서 어떤 걸 구할 수 있는지를 알아야 돼. 그죠? 이런 식으로 외접원과 관련된 얘기가 나왔어. 그럼 거의 100% 뭐겠어? 당연히 사인 법칙이 될 거예요. 왜? 사인 법칙이라는 게 외접원을 기준으로 만들어진 거잖아. 사인 법칙이 만들어졌던 그 기준이 외접원이었잖아. 그리고 사인 법칙의 흐름상 당연히 뭐가 들어있어? 외접원이 들어있어. 그죠?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됐을 땐 당연히 사인 법칙을 떠올리는 게 맞습니다. 이해되죠? 그러면 여기서 내가 궁금한 거 A를 구해주세요라고 하고 있는데 그 A를 어떻게 구하면 될까? 여기서 보니까 요렇게가 한 세트잖아요. 그죠? 그럼 사인 뭐야? 30도 분의 A 이렇게 된 게 한 세트. 그냥 반지름이 10이었으니까 2R 하면 24겠지? 라고 이렇게 생각해주면 당연히 A값 구할 수 있겠지. 그냥 이런 느낌으로 정리하는 거예요. 어렵지 않죠? 오케이? 좋습니다. 근데 사실은 있잖아. 이게 꼭 사인 법칙을 써야만 풀릴까? 그건 또 다른 얘기예요. 오케이? 너희가 여기서 어떤 걸 사용해도 괜찮지만 그중에서 힌트가 될 만한 것들이 이제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도구들이 이제 사인 법칙, 코사인 법칙 이런 것들이 있는 거잖아. 근데 사실 보면 어때? 이렇게 뚝 잘라버리면 어때? 얘가 30도니까 얘의 중심각은 당연히 60도일 거야. 근데 얘가 이등변 삼각형일 게 분명하니까 이거 정삼각형일 거라고. A는 당연히 12일 수밖에 없겠지. 이런 식으로 보는 것도 당연히 가능합니다. 알겠죠? 이해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볼지를 적절하게 생각해 줄 수 있으면 좋겠어요. 다음 넘어가서요. 그다음 이런 건 어때? 이런 거. 자, 얘랑 얘가 지금 이렇게 돼 있는 이런 비율을 가지고 있어요. 라고 하고 있어. 그럼 여기는 얘가 의미하는 건 결국 뭐라고요? 사인 법칙의 핵심 중에 하나가 뭐라고? 각의 사인 값이랑 오케이? 변의 길이의 비가 같아요. 그러니까 얘는 실제로는 이렇게 준 거지만 얘는 A 대 B 대 C라고 하는 변의 길이 비를 준 거야 라는 생각을 해줄 수 있어야 된다는 소리입니다. 이해됐죠? 그 다음 내용은 코사인 법칙 얘기니까 일단 생략하고요. 됐어? 그래서 사인 법칙에서 하고 싶은 얘기들은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또 얘도 어때? 지금 이렇게 삼각형 모양을 결정하고 싶어 라는 이런 상황이 됐어 라고 했을 때 여기는 요 녀석을 다시 얘는 변에 대한 얘기고 여기는 얘는 뭐야? 각에 대한 이야기잖아. 그죠? 그러면 각을 변으로 바꿔야 될까? 변을 각으로 바꿔야 될까? 무슨 말이야? 변을 가지고 생각할 거니 각을 가지고 생각할 거니에 대한 얘기거든. 대부분이 각을 가지고 생각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사실은 삼각형의 모양 결정은 되게 많은 부분을 변의 길이를 가지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인 법칙에서는 사인 A가 2R분의 A가 된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통해서 각에 대한 정보를 변에 대한 정보로 바꿔주세요. 그 다음에 그 변의 길이에 대한 얘기로 바꾸면 되게 쉽게 끝나죠. 얘는 2R분의 A가 될 테니까 A 하나 더 곱해서 이거고요. 얘는 2R분의 B가 될 테니까 2R분의 B의 제곱이 될 테니까 약분하면 없어지고 A랑 B랑 같은 이등변 삼각형이구만. 이런 식으로 생각해 주면 되는 거예요. 어렵지 않죠? 이런 느낌이 삼각 함수의 사인 법칙입니다. 이렇게 생각해 주면 돼요. 됐어?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코사인 법칙으로 한번 가보자. 코사인 법칙이라고 하는 거는 제1 코사인 법칙이 있고 제2 코사인 법칙이 있는데 제1 코사인 법칙은 거의 사용할 일이 별로 없어요. 오케이? 그래서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냥 이런 느낌이야. 얘들아 우리 이거 알잖아. 이렇게 여기가 세타야 라고 했을 때 이 길이가 3이었어. 여기 수직이야. 여기는 요 길이 뭐가 돼? 얘는 3 사인 세타. 여기는 얘는 뭐가 돼? 3 코사인 세타가 됩니다. 이런 사실을 알고 있잖아. 맞아요? 그래서 여기는 얘를 지금 봐봐. 내가 A가 궁금해 라고 했을 때 얘 수선의 발을 이렇게 내려가지고 여기는 이 길이를 기준으로 얘를 만들고 싶어. 그럼 B에다가 뭐 할 거야? 코사인 C를 곱할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또 이 길이를 가지고 얘를 만들고 싶어 라고 한다면 C에다 뭐 할 거야? 코사인 B를 곱할 거야. 그래서 여기는 이 길이랑 이 길이 더한 게 얘가 돼 라고 만들어진 법칙을 코사인 제1법칙이라고 얘기합니다. 이해됐어요? 그냥 이 정도의 생각, 그러니까 이 정도의 생각만 우리가 자연스럽게 할 수 있으면 굳이 우리는 제일 코사인 법칙을 사용할 일이 별로 없어요. 오케이? 그래서 얘는 그렇다 치고 제2 코사인 법칙, 제2 코사인 법칙이 진짜 중요하죠. 이거는 사인 법칙과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녀석입니다. 쟤는 피타고라스의 확장판 정도로 생각하면 돼. 그러니까 모든 삼각형에서 쓸 수 있는 피타고라스 확장판. 다시 여기는 이 녀석 증명 간단하게만 해볼게요, 얘들아. 오케이? 다시 증명해보자. 지금 A제곱이 궁금한 거야. A제곱이 궁금하다고? 그럼 잠깐만요.
어떻게 짤까? 여기서는 지금 그래요. a제곱이 궁금하니까 요렇게 수선의 발을 내려보자. 됐어? 그럼 잘 봐봐. 집중. 자, 여기서 내가 a제곱이 궁금한 거니까 피타고라스 정리 쓰고 싶으면 이 길이랑 지금 이 길이만 만들면 되는 거거든, 얘들아. 근데 이 길이는 얼마겠어요? 얘가 지금 각 a니까 얘가 c니까 여기 얘는 c sin a가 될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요 길이는 아직 잘 모르겠지만 요 길이는 알죠? 요 길이는 c 코사인 c가 될 거란 말이야. 뭔 소리야? c 코사인 a가 될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 그럼 여기는 이 길이가 얼마겠니? b 빼기 c 코사인 a가 된다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 됐죠? 그냥 이렇게 만들어 놓고 요거랑 요거랑 요거 가지고 뭐 해주면 돼요? 그냥 피타고라스 정리 한번 써주면 돼요. 그래서 a제곱은 요거 제곱하면은 b제곱 마이너스 뭐가 돼? 2bc 코사인 뭐야? 코사인 a가 될 거고 더하기 c제곱 코사인 제곱 a가 될 거고 그 다음에 요거 제곱하면은 c제곱 사인 제곱 a가 될 테니까 이거 c제곱으로 묶으면 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이니까 이게 뭐가 되겠어? 그냥 c제곱이 될 거야. 그럼 여기는 얘는 b제곱에다 더하기 c제곱에 마이너스 2bc에다가 코사인 a가 됩니다. 그냥 이런 식으로 증명이 끝나요. 오케이? 그럼 여기는 얘도 의를 한번 잘 생각해보자. 사인 법칙처럼 얘도 언제 사용해야 되는지에 대한 얘기를 꼭 너희가 알고 있어야 되는 거야. 오케이? 언제 사용해야 될까? 이 코사인 법칙이라고 하는 건. 그 흐름을 잘 봐봐. 코사인 법칙은 되게 간단하게 생겼어요. 변 3개랑 각 하나야. 무조건 얘는 변 3개랑 각 하나. 변 3개는 다 들어가 있잖아. 그지? 변 3개는 다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각 하나. 각 하나, 여기 A. 이거 4개 중에서 하나를 모를 때. 혹은 이거 4개 중에서 하나를 모를 때. 혹은 이거 4개 중에서 하나를 모를 때. 이럴 때 코사인 법칙을 사용한다. 이렇게 생각해 주면 돼. 이해됐어요? 오케이? 좋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돼 있는 이 녀석은 j 코사인 법칙 꼭 기억해 주세요. 언제 사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얘기예요. 됐나요? 그럼 다시 봐봐. 아까 뒤쪽으로 가보자. 유형 문제. 선생님이 왜 아까 9번 문제를 딱 보자마자 이건 뭐야? 못 푸는 거잖아 라고 했던 이유가 뭐였냐면 이거였어요. 지금 현재 여기는 각 A, 사인 다시 이 녀석이 궁금하다면 분명히 요 세트를 나한테 전달해 줘야 되는 상황이었을 텐데 그죠? 요 세트를 전달해 줘야 되는 상황이었을 텐데 여기는 요 길이를 지금 현재 구해야 되는 상황이었던 거잖아. 근데 지금 상황에서 봤을 때 어때? 내가 구할 수 있는 건 요 각에 대한 뭘 구할 수 있었어? 사인 값을 구할 수 있었죠. 이해돼? 요 각에 대한 사인 값을 구할 수 있었어. 근데 아까 그 구해봤던 게 사인 b가 얼마였니? 아까 루트 10분의 1 나왔던 것 같아. 이렇게 나왔었거든. 그러니까 사인 법칙을 이렇게 한번 써서 이런 결과가 나왔었거든. 그러면은 여기는 여기 수직을 딱 내렸을 때 여기는 요 길이가 얼마일까? 얘가 1이란 소리니까 루트 10분의 1이란 소리니까 요 길이는 3일 수밖에 없는 거고 얘가 루트 2였으니까 얘가 1일 수밖에 없는 거거든. 이해돼요? 그런 식으로 이 길이가 4라는 사실을 만들어내야 제1 코사인 법칙을 써서 저런 식으로 하나 만들어내야 이해돼? 그래야 이제 이 길이가 완성됐으니까 이제 사인 a분의 뭐가? 4가 사인 45도분의 뭐가 됩니다? 루트 10이 됩니다. 라는 식을 써가지고 사인 a 값을 구할 수 있어요. 이런 문제가 됐던 거예요. 이해되죠? 그러니까 상황을 그런 식으로 딱 정확하게 생각해 줄 수 있으면 좋겠네요. 자, 다시 보자. 반지름의 길이가 루트 5인 원에 내접한다. 원에 내접하는 삼각형이니까 삼각형 입장에서는 원은 외접원이 되겠죠? 됐습니다. 그러니까 얘는 무슨 법칙? 사인 법칙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녀석이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네요. 그랬을 때 뭐 A, B를 구해주세요라고 했는데 일단 천천히 그림을 그려봐봐. 원 하나 그려주고 삼각형 대충 하나 그려주고 그 다음에 반지름을 루트 5라고 준 거잖아. 여기는 A라고 잡아주고 B라고 잡아주고 C라고 잡아주는 거야. 여기까지 괜찮죠? 오케이? 그랬을 때 뭐래요? 요런 게 만족된대. 근데 A 더하기 B라고 하는 건 A 더하기 B라는 건 파이 마이너스 C였으니까 이건 사실 사인 C랑 똑같은 거잖아. 그럼 여기서 나한테 뭘 준 거야? 사인 C의 제곱을 준 거야. 거기는 그 값이 5분의 4입니다. 라고 이렇게 준 거라고. 됐죠? 근데 BC의 길이를 구해주세요. 라고 해서 BC의 길이, 이 길이. 이 길이와 그 다음에 여기는 요 각. 그리고 내저번의 반지름. 요 세 세트가 완성이 되면서
됐나요? 그러니까 얘는 사인 법칙을 이용해서 여기서는 사인 값은 양수일 게 분명하잖아. 어차피 뭐야 파이 안쪽이니까 그죠? 그러니까 얘는 사인 C가 얼마라는 사실, 루트 5분의 2라는 사실과 그 다음에 여기 요 길이가 궁금한 거잖아. 그래서 루트 5분의 2분의 물음표가 2 곱하기 루트 5가 됩니다. 얘가 넘어가니까 이 값은 4가 되겠네요. 이런 식으로 풀 수 있겠죠. 됐어? 사인 법칙, 코사인 법칙 이런 것들은 되게 쉽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됐나요? 요거 한번 풀어봐봐. 11번 문제. 일단은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 개념을 정확하게 다 알고 있다고 해도 바로 해석하기가 쉽지 않단 말이야. 그래서 이 도형에 대한 접근을 진짜 많이 해봐야 되고 여기서는 이제 선생님이 하는 말을 계속 들어서 맞아 저런 것 같아 라는 생각이 들어도 너희가 막상 문제를 풀려고 하면 뭐야? 뭐 어떻게 풀라는 거야? 라는 그런 되게 막막한 단원일 수 있어요. 알겠죠? 그러니까 진짜 잘 봐. 선생님이 계속 이유를 설명하면서 막 하고 있어요. 언제 쓰는지 이런 흐름들을 지금 설명하고 있단 말이야. 근데 일단 봐봐. 여기서 지금 이렇게 주어져 있는 이런 거 하나가 있고요. 힘이 진짜 세졌나 봐 내가. 요렇게 생긴 것도 하나가 있잖아. 이제 삼각형 두 개가 있잖아. 그럼 삼각형 두 개가 있으니까 여기서 사인 법칙을 같이 써버리면 어때? 안 되겠죠. 왜냐면 삼각형 하나를 기준으로 만들어진 게 사인 법칙, 또 하나를 가지고 만들어진 게 사인 법칙이란 말이야. 그죠? 그러니까 사인 법칙은 두 개가 분리가 돼야 돼. 라는 상황이거든, 지금. 그리고 내가 지금 궁금한 게 사인 알파랑 사인 베타의 비가 궁금하단 말이야. 여기까지 괜찮니? 그러면 일단 가만히 생각을 해봐. 여기는 이 주황색 상황에서 생각해 봤을 때 주황색 상황이랑 여기는 이 초록색 상황이랑 두 가지를 동시에 비교하면서 내가 사인 알파랑 사인 베타에 대한 생각을 같이 동시에 할 거예요. 여기까지 됐어? 그러면 여기서는 일단은 AM이라고 하는 이 변이 지금 뭐야? 공통인 변이야 라는 생각을 해줄 수 있고 그다음에 여기는 요 길이랑 여기는 요 길이가 같아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어. 그렇다면 내가 요 세트를 만들려고 생각을 해봤더니 여기는 이 각에 대한 크기랑 이 각에 대한 크기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는 이 길이가 같다는 건 이용하기 좀 힘든 상황입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어. 여기까지 괜찮죠? 근데 이제 준 길이가 이 길이랑 여기는 이 길이를 각각 줬으니까 그럼 여기는 이 녀석에 대한 요 각과 여기는 이 녀석에 대한 요 각을 한번 조사를 해봤을 때 이 각이랑 이 각은 어때? 연관성이 있네요. 그치? 하나를 내가 세타라고 하면 얘는 파이 마이너스 세타가 될 거고 이해돼? 그럼 사인 파이 마이너스 세타랑 사인 세타는 똑같은 값을 갖게 될 테니까 여기는 이거나 이거는 지금 공통으로 이용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야. 이해되니? 그래서 나는 여기는 요 녀석 그 다음에 여기는 요 길이랑 여기는 요 길이가 어떠니까? 서로 같으니까 이 길이를 잠깐만 x라고 이렇게 놓고 지금 요 세트와 요 세트로 사인 법칙 하나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요 세트와 요 세트로 사인 법칙을 하나 이런 식으로 세워주게 되면 두 개의 연결고리를 이룰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되는 거야. 그래서 첫 번째 여기는 얘 주황색 가지고 생각해보면 얘는 사인 알파분의 뭐가 되는 거야? x가 되겠죠. 걔가 요걸 내가 세타라고 생각한다면 사인 세타분의 10이 됩니다 라는 이런 식을 쓸 수 있다고요. 됐죠? 그러면은 얘가 넘어가면서 결과적으로 사인 알파라고 하는 건 뭐가 되겠어? 이게 넘어간 거니까 넘어가 10분의 x 사인 세타가 됩니다.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겠네. 괜찮죠? 그러면 이제 두 번째로 내가 여기는 이 상황에서 사인 베타에 대한 생각으로 이거분의 x가 뭐가 됩니다? 사인 원래는 파이 마이너스 세타가 되겠지만 그거 파이 마이너스 세타를 사인에다 집어넣으면 어차피 사인 세타가 될 테니까 사인 세타분의 8입니다.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결과적으로 여기서도 사인 뭐를 베타를 열심히 구해보면 걔는 뭐가 되겠어? 사인 베타는 넘어간 거니까 8분의 x 사인 세타가 됩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됐어? 그러니까 내가 지금 궁금한 게 여기는 요 녀석이었으니까 얘분의 얘를 해주면 되는 거잖아. 그럼 얘네들 다 날라가게 똑같으니까 얘는 10분의 1분의 8분의 1이 되면서 얘는 4분의 5가 답이 됩니다. 이런 느낌으로 풀 수 있게 돼요. 이해됩니다? 오케이? 좋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 상황 자체를 계속 해석해 봐야 돼. 내가 사용할 수 있는 도구들을 딱딱 정해놓고 그 도구들을 어떤 식으로 쓸 수 있는지에 대한 생각을 되게 많이 해봐야 될 것 같아. 알겠지? 좋습니다. 자, 12번으로 가볼게요. 12번은 여기서 아까도 말했지만 요렇게 돼 있는 요 B는 결국 뭐라고 했어? A랑 B랑 C의 B라고 했었잖아. 그죠? 그래서
원래대로 하면은 A 대 B 대 C가 3대 6대 5다라는 사실을 준 거예요 라고 생각할 수 있을 거야. 그렇지? 그래서 A는 원래는 3K라고 쓰고 B는 6K라고 쓰고 C는 5K라고 써주면 거기다 그대로 집어넣으면 그대로 답이 나온다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어차피 삼각형이라고 하는 거에 그 길이의 B가 다 똑같다라는 건 다 닮은 거잖아요. 그죠? 닮음인 삼각형이잖아. 그러니까 그 중에서 그냥 얘가 3인 거, 여긴 얘가 5인 거, 얘가 6인 거, 뭐 길이는 지금 말이 안 되네요. 어쨌든 이런 식으로 돼 있는 거라고 생각하고 그냥 풀어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그냥 3이랑 6이랑 5를 집어넣고 계산해도 괜찮아. 됐습니다. 오케이? 넘어가고요. 자, 길이의 B를 줬어. 반대로 이 길이의 B를 줬고 여기는 얘네들의 B를 구해주세요라고 하고 있으니까 얘는 그냥 A, B, C, 그러니까 A, B, C 제곱 그냥 요거 구해주세요라는 이야기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 오케이? 이해되죠? 왜 이렇게 되는지 알겠죠? 그래서 요거 비례식을 통해서 A랑 B랑 C에 대한 길이 B를 구해준 다음에 그거 가지고 해결하면 됩니다. 됐어? 다음, 이렇게 활용 문제가 나와도 그냥 편안하게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가만히 봐봐. 근데 사실 여기서는 있잖아, 얘들아. 사인 법칙, 뭐 코사인 법칙 이런 게 사실 그렇게 크게 의미가 있진 않아. 이게 다 특수각으로 줬을 때는. 그렇지 않니? 어쨌든 여기는 요 길이가 뭐겠어? 뭐 x라고 한다면 여기는 요 길이가 뭐야? x가 되는 거잖아. 그죠? 그러니까 45도는 1대1의 비율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래서 요렇게 가져갈 텐데 얘가 30도야. 그럼 1대 루트 3이 되는 거잖아. 그죠? 그러니까 x에다가 루트 3배를 해준 결과가 8 플러스 x예요 라는 식을 그냥 쓸 수 있을 테니까 x값 되게 쉽게 구할 수 있어요. 넘어가면은 루트 3 마이너스 1에 x가 8이니까 x값은 루트 3 마이너스 1분의 8이 되는구나. 뭐 유리화해서 계산하면 답이겠지. 이런 느낌이야. 근데 이제 얘를 어떻게 풀어달라는 걸까? 어떻게 풀어달라는 걸까? 여기서는 지금 요 각을 줬으니까 여기는 요 길이를 구해주세요. 그 다음에 여기는 요 각, 다시 여기는 요 길이니까 요거 해서 요렇게 두 세트를 생각해달라는 얘기인 것 같은데, 근데 여기서 얘랑 더한 게 얘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15도가 되거든. 그죠? 그럼 얘가 15도였을 땐 어때? 뭔가 사용할 수 있는 게 없어. 특수각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해서 사인 법칙을 쓸 수도 없는 상황이고 뭔가 만들어가기가 힘들어요. 오히려 더. 그죠? 그러니까 사인 법칙이 필요한 순간엔 사인 법칙을 적절하게 사용해주면 되지만 그냥 이렇게 특수각으로 주는 경우는 그냥 자연스럽게 우리가 그 삼각형들의 길이 B를 통해서 구해도 괜찮습니다. 사실 그 길이 B가 뭐야? 삼각 B랑 비슷한 개념이죠. 그죠? 삼각비는 그게 특수각이 아닐 때도 쓸 수 있게 만들어진 개념이라면 여기는 얘가 45도, 30도, 60도 이렇게 돼 있을 때는 당연히 그 길이의 B들을 우리가 알고 있는 거니까 그 B를 당연히 이용해도 괜찮은 거야. 이해됐죠? 코사인 법칙. 어떤 상황이라고? 코사인 법칙은 항상 이렇게 세 변의 길이와 한 각을 가지고 장난칠 때 이야기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여기서는 지금 제1 코사인 법칙을 써달라는 얘기인 것 같아. 그래서 얘도 그렇게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그냥 딱 잘라서 있잖아. 딱 잘라서 얘가 얼마겠어? 2루트 2겠지 뭐. 얘가 얼마겠어? 2루트 2겠지 뭐. 됐어? 그러면은 여기는 얘가 얼마겠어? 2루트 6이겠지 뭐. 그래서 이거 두 개 더한 게 답이지 뭐. 그냥 이런 느낌으로 풀면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얘는 제일 코사인 법칙을 써라. 이건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한 세트 주어져 있고 여기는 얘 한 세트 주어져 있으니까 내가 이거를 사인 법칙을 통해서 구할 수 있어요 라는 뜻이 되거든. 이해됩니다? 사인 법칙을 통해서 얘를 구한 다음에 얘 코사인 45도, 얘 코사인 30도에서 두 개 더한 게 A가 됩니다 라고 코사인 제1 법칙을 그렇게 활용하면 됩니다. 이런 느낌이에요. 됐어? 좋아요. 넘어가고요. 그 다음 넘어갑니다. 자, 이런 식으로 주었어. 변 BC의 길이를 구해주세요 라고 주어져 있네. 일단 얘는 내접하는 사각형. 내접 사각형의 가장 기본은 뭐야? 이거랑 이거가 두 개 더한 게 180도다. 얘가 60도다. 뭐 이런 거를 주고 싶었나 봐 라는 느낌이지. 근데 가만히 한번 생각을 해보니까 내가 여기는 이 노란색 길이를 구하고 싶어. 근데 얘가 지금 지름이다라는 전제 자체가 없잖아요. 그죠? 그럼 쟤를 어떻게 구하면 될까에 대한 고민을 해보면 될 것 같은데, 여기서는 얘를 줬으니까 그러니까 얘랑 얘에 대한 생각으로 해달라는 것 같으니까 요렇게 선을 하나 그어보자. 그러면은 여기는 요 길이랑 여기는 요 길이랑 여기는 요 각을 준 거니까 이 길이를 내가 구할 수 있어. 이게 제이 코사인 법칙으로 이 길이를 구할 수 있어요. 그러면은 요 길이랑 여기는 요 길이랑 요 길이와 각에 대한 이야기니까 여전히 제이 코사인 법칙 한 번 더 쓰면 되겠구나. 이런 식으로 생각해 주면 되는 거야. 이해됩니다? 오케이?
그렇게 진행하면 될 것 같아요. 그게 어려운 내용 아니네요. 괜찮죠? 근데 여기서는 이렇게 생각하는 것도 괜찮을까? 루트 3, 루트 3, 루트 3, 3, 3, 3, 3. 그래요. 됐어. 편법은 쓰지 말자. 알겠죠? 편법은 쓰지 말자. 넘어가요. 자, 이렇게 주어져 있네. AD의 길이를 구해주세요. 라고 하고 있어요. AD의 길이를 구해주세요. 여기 요 길이가 궁금합니다. 그럼 아까도 해왔던 생각이랑 되게 비슷한데 지금 다 길이들만 준 거잖아. 그죠? 내가 그럼 각 하나에 대한 생각을 해서 뭐 제이 코사인 법칙을 쓸 거야 라고 생각을 한다면 여기서는 차라리 여기는 요 각을 내가 세타, 여기는 요 각은 파이 마이너스 세타라고 해가지고 그럼 얘는 코사인 세타, 그럼 코사인 파이 마이너스 세타인데 코사인 파이 마이너스 세타는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가 되니까 제이 코사인 법칙 두 개를 쓸 수 있을 거예요. 그럼 미정계수 이거 하나랑 세타 하나 두 개 있을 거고 그다음에 코사인, 제이 코사인 법칙 두 번 쓸 수 있으니까 연립해서 풀면 되겠지. 그래서 얘는 뭐가 되겠어? 8의 제곱 64 뭐가 됩니다? 36 더하기 x의 제곱 마이너스 2배의 10 얘랑 얘 그냥 12x 코사인 세타 이거 하나랑 요걸로 49는 9 더하기 x의 제곱 플러스가 되겠지 이제 10 얘는 6x 코사인 세타 이런 식으로 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해됩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2배를 해서 빼버리면 여기는 x 코사인 세타를 다 그냥 소거시킬 수 있으니까 그래서 x의 길이를 구할 수 있는 방정식을 만들 수 있겠네요. 이런 느낌으로 풀어주면 됩니다. 알겠죠? 근데 지금 봐봐 이게 설명해 주니까 쉽지 너희가 이걸 찾으려고 생각해봐. 장난 아니야.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지금 생각이 전개되고 있는지 그 흐름을 너희가 자꾸 읽어내려고 노력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이번 숙제는 되게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게 진짜 시간이 엄청 오래 걸릴 수도 있어요. 왜냐면 보여야 되니까. 보일 때까지 계속 관찰해야 되니까 그게 되게 힘든 얘기인 것 같아요. 여기까지 괜찮니? 오케이? 열심히 한번 해보세요. 그러니까 문제가 이런 식으로 나와봐봐 얘들아. 이런 식으로 딱 나왔다고 생각해봐. 여기는 사인 세타를 구해달래. 갑자기 뜬금없이 사인 세타를 구해달라는 거야. 그럼 어떻게 해주면 될까를 본. 여기는 이게 지금 뭐야? 정사각형이었으니까 이 길이가 뭐 3이겠지 뭐. 그러면 이게 수직이니까 나는 이 길이 정도는 구할 수 있어. 다시 지금 선생님이 하는 생각을 잘 한번 따라 와봐요. 일단 첫 번째로 든 생각이 요거에 대한 뭐야? 사인 값이 궁금하니까 나는 제일 먼저 이 삼각형이 제일 먼저 궁금합니다. 저 삼각형을 관찰할 거야. 그러면 이 길이 구할 수 있니? 이 길이 구할 수 있니? 이 길이 구할 수 있니?에 대한 얘기로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세 개의 길이는 다 구할 수 있었어. 그럼 세 개의 길이가 다 구해지고 각 하나에 대한 얘기니까 여기서 사인 세타가 아니라 나는 코사인 세타를 구할 수 있겠네요. 제이 코사인 법칙을 써주면. 그럼 제이 코사인 법칙으로 코사인 세타를 구했다면 그 코사인 값으로 다시 사인 값을 구할 수 있겠죠. 오케이? 그러니까 얘는 풀 수 있는 문제야. 이런 느낌으로 처리하면 됩니다. 이해되죠? 넘어가요. 좋습니다. 넘어가고요. 넘어갑니다. 이제 다 활용 같은 건 다 그런 이야기이고요.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아까 요런 게 있었잖아. 요런 거. 그러니까 요거 하나 가지고 뭐 할 수 있었어? 각에 대한 정보를 이렇게 변의 정보로 바꿀 수 있었잖아. 그럼 코사인 법칙에서도 마찬가지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a제곱은 뭐가 됩니다. a제곱 b제곱 더하기 c제곱의 마이너스 2배의 bc의 코사인 a가 됩니다.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처럼 여기는 얘에서 내가 얘 넘겨주고 얘 넘겨준 다음에 그럼 b제곱 더하기 c제곱 마이너스 a제곱이 2bc 코사인 a니까 코사인 a는 뭐가 되겠어? 2bc분의 얘가 됩니다. 라고 해서 오케이? 코사인 a, 각에 대한 정보를 여전히 뭘로? 변에 대한 정보로 바꿔낼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요 다음에 나오는 삼각형 결정이라고 하는 단원에서 여기는 얘네들은 전부 다 사인 값으로 준 거니까 사인 값을 준 거니까 여기는 얘는 이거를 이용해서 변형하면 된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고요. 여기서 이런 식으로 줘버렸을 때 어떤 삼각형이니? 그러면은 코사인 A는 이렇게 쓸 수 있으니까 코사인 B는 어떻게 쓸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내가 B에다가 코사인 C가 뭐가 되겠어? 코사인 C가 2AB 그 다음에 A제곱 더하기 B제곱 마이너스 뭐가 됩니다? C제곱 이렇게 됩니다. 마이너스 얘는 C에다가 이 코사인 B니까 코사인 B는 AC 그 다음에 A제곱 더하기 C제곱 마이너스 B제곱 이렇게 쓸 수 있을 거야. 됐죠? 이렇게 다 변에 대한 길이로 바꿔놓고 나서
정리를 해주면 띡띡 없애주고 이게 띡띡 없애주고 그 다음에 2a 다 2a 다 곱해서 없애주면 얘는 2a 제곱 이렇게 되겠네. 그래서 정리해주면 요거랑 빼기 요거니까 a 제곱 사라질 거고 그 다음에 뭐가 됩니까? 2b 제곱 마이너스 2c 제곱이 2a 제곱이 되면서 넘어가면 결국 b 제곱은 c 제곱 더하기 a 제곱입니다. 얘는 빗변이 b인 뭐가 됩니다? 직각삼각형이 됩니다. 이런 느낌으로 풀 수 있다는 소리야. 이해되죠? 그래서 이것도 제이 코사인 법칙에서 되게 많이 응용되는 거니까 이것도 하나 외워두면 좋을 것 같아. 근데 선생님이 이거 잘 못 외우겠더라고 솔직히 선생님은. 오케이? 근데 그래서 이거 가지고 변형해서 쓰기도 하는데 그냥 이 구조를 머릿속에 딱 기억한 상태에서 이걸로 선생님 변형해서 그때그때 만드는 편이야. 오케이? 그래서 꼭 외워라. 내가 못 외웠으니까 외워라고 말하기는 좀 그런데 그래도 외우는 게 편한 것 같아요. 그죠? 그때그때 되게 많이 사용됩니다. 이게 선생님 기억력이 진짜 너무 안 좋아가지고 그죠? 기억력이 너무 안 좋아. 이게 진짜 병인데. 어쨌든 외우자. 오케이? 좋습니다. 넘어가고. 다 똑같은 얘기. 그럼 이제 마지막 오늘의 이제 마지막 얘기는 유형 6번 삼각형과 사각형의 넓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사인 법칙, 코사인 법칙은 뭔지 적절하게 너희가 많이 생각을 해봐야 되고요. 그다음 마지막 얘기는 진짜 쉬워요. 크게 어려운 게 없습니다. 삼각형의 넓이, 이것도 PPT로 선생님이 준비를 해봤어요. 삼각형의 넓이가 궁금해요. 그럼 뭐 하면 됩니까? 밑변 곱하기 높이를 하면 돼요. 그죠? 그래서 밑변 곱하기 높이 하면 되니까 얘가 AH라고 했을 때 얘는 2분의 1 AH가 됩니다. 됐죠? 이건 초딩들도 알고 있는 사실이죠. 그래서 근데 여기서 삼각형을 이렇게 줬을 때 그냥 이번에는 이 두 변의 길이와 끼인각을 줬어요. 이렇게 줬어요. 라고 생각했을 때 이거 가지고 우리가 2분의 1 AB 사인 세타다라고 했었잖아. 그죠? 그렇게 됐던 이유가 뭐야? 여기는 B를 기준으로 여기는 요 길이가 뭐가 될 수밖에 없어. 얘가 B 사인 세타가 될 수밖에 없거든. 그러니까 2분의 1 A B 사인 세타가 되면서 얘는 2분의 1 AB 사인 세타가 된다. 이렇게 넓이가 구해지는 거야. 두 번째 넓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적인 삼각형의 세 변의 길이를 줬을 때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자. 그럼 저 삼각형의 넓이를 내가 구할 수 있을까? 이런 거야. 됐어? 근데 어차피 내가 지금 이렇게 되면은 요렇게 되면 구할 수 있는 거잖아. 그지? 근데 여기서 내가 사인 세타를 구할 수 있으면 그러면은 A랑 B를 알고 있으니까 사인 세타만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아. 그래서 여기는 얘를 세타라고 놓고 사인 세타를 구하려고 한다면 이 상태에서 사인 세타를 구할 수는 없지만 뭔 구할 수 있어? 코사인 세타는 구할 수 있잖아. 제이 코사인 법칙으로. 그래서 여기서 코사인 세타를 이런 식으로 구할 수 있을 거란 말이야. 그러면 이 코사인 세타를 가지고 사인 세타를 구한다면 당연히 사인 세타는 루트 1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 세타가 될 수밖에 없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여기는 얘 사인 세타 대신에 여기는 요 녀석을 집어넣을 거고 그 집어넣은 거에다가 여기는 요 녀석을 이렇게 집어넣을 거야 라고 생각한다면 뭐가 되겠어? 넓이가 구해지겠죠. 오케이? 그래서 얘 식은 여기는 얘가 이런 식이 될 테니까 여기는 얘는 정리해보면 이렇게 어마무시한 식이 됩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이해됩니다? 그냥 집어넣은 거야 얘들아. 오케이? 집어넣어서 그 다음에 여기서 봐봐. A 더하기 B 더하기 C 이렇게 돼 있잖아. 그죠? 그 다음에 요렇게 지금 요렇게 돼 있는 요 상황을 생각을 해볼 건데 여기서 2분의 A 더하기 B 더하기 C라고 하는 거를 다시 얘를 이런 식으로까지 변형을 할 수는 있거든. 잘 봐봐. 느낌을 잘 봐봐. 일단 여기 A랑 B가 있었어. 거긴 걔는 A제곱 B제곱이랑 약간 사라졌어. 없어졌어요. 그 다음 여긴 요 2라고 하는 게 이쪽까지 들어가서 8이 됐어. 아니 뭔 소리야. 16이 됐어. 그러니까 2가 4개 있는 상황이야 라고 생각했을 때 2분의 얘 하나, 2분의 얘 하나, 2분의 얘 하나, 2분의 얘 하나로 내가 쪼개서 생각할 수 있잖아. 그죠? 그래서 내가 2분의 A 더하기 B 더하기 C를 스몰 s라고 내가 정의를 한다면 이렇게 정의를 한다면 2분의 얘가 뭐가 되는 거야? s가 되는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2분의 얘는 S 빼기 A가 되는 거예요. 이해돼요? 2분의 얘 빼기 2분의 2A니까 S 빼기 A. 그럼 얘는 S 빼기 B, S 빼기 C가 되면서 결과적으로 얘는 루트 S 곱하기 S 빼기 A 곱하기 S 빼기 B 곱하기 S 빼기 C가 됩니다. 라고 해서 만들어진 이 공식이 또 하나 존재하게 됩니다. 알겠나요? 그러니까 원래 흐름대로는 그냥 여기는 얘 코사인 값 구한 다음에 그 코사인 값으로 사인 값 구한 다음에 2분의 1 A, B 사인 세타 구해버리면 돼. 일반적인 상황이라면. 그런데 거기는 걔를 좀 간편하게 이런 상황이었을 때 S를
루트 S에 S 빼기 A, S 빼기 B, S 빼기 C로서 그러니까 이 세 변의 길이를 다 더해서 2로 나눠준 다음에 이런 짓을 하게 되면 넓이가 그냥 통 튀어나오네 라고 하는 이 공식을 우리는 헤론의 공식입니다 라고 해서 다시 여기 얘를 뭐라고? 헤론의 공식이라고 해서 암기하고 있어. 본 적이 있죠? 처음 보니? 처음 봤어? 오케이. 이것도 공식으로 암기해두고 있으면 돼.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무슨 얘기가 되냐면 여기까지가 너희들이 이제 삼각형 넓이 구하는 공식으로서 암기해야 될 부분입니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알겠죠? 이거 스샷 찍어서 올려줄게. 다 정리된 걸로. 또 있어. 또 있어. 됐어? 여기 얘는 이번에는 외접원과 관련된 얘기를 잠깐 해보려고 해요. 외접원의 반지름이 R이라고 했을 때 우리는 사인 법칙이 떠오르잖아. 다시 A, B 이렇게 주어져 있었을 때 반지름이 R 이렇게 주어져 있었다면 우리가 보통 넓이를 2분의 1 AB sin C라고 이렇게 생각해 줄 수 있을 것 같은데 우리가 알고 있는 사인 법칙에 의해서 여기는 얘를 A는 으로 바꿔주면 A는 2R sin A가 되니까 그 다음 또 sin A는 으로 바꿔주면 2R분의 A가 될 테니까 여기는 얘를 sin C라고 하는 거는 2R분의 C라고 생각할 수 있을 거야. 그죠? 그래서 여기다 그대로 집어넣어 주게 되면 얘는 4R분의 ABC라는 공식으로 또 하나가 나오게 되는 거고요. 이해됩니다? 되니? 여기다 또 치워놓고 다시 또 있어. 계속 있어요. 이거 말고 사실 더 있어. 그러니까 이거 봐봐. 여기서 얘는 뭐라고 써도 괜찮겠어? 그냥 A가 뭐라고? A가 2R sin A라고. 그죠? 그러니까 여기는 얘가 2R sin A였어. 그럼 얘는 뭐겠어? 2R sin B겠죠. 얘는 뭐겠어? 2R sin C겠죠. 됐어? 그래서 요거 2R 그냥 2 약분해서 없애버리고 남은 것만 생각하면은 2 하나. 됐어? R 몇 개? 2개. 그 다음에 sin A, sin B, sin C. 그러니까 얘는 2R 세제곱 R 제곱에 sin A, sin B, sin C. 또 여전히 뭐가 되는 거야? 삼각형 구하는 넓이 공식이 되는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알겠죠? 근데 이건 사실 어디서 나온 거야? 그냥 사인 법칙이랑 여기는 요 공식을 그냥 짬뽕해서 만든 거잖아. 이거 두 개 다. 그죠? 그래서 그냥 이렇게 연계성만 너희가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으면 좋을 것 같다. 이런 얘기고요. 됐습니다. 이번에는 내접원과 관련된 얘기도 한번 해볼게요. 이거는 우리가 언제 배운 거야? 중딩 때 배웠던 것 같은데? 이렇게 돼 있을 때 ABC 이렇게 돼 있을 때 내접원의 반지름을 R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삼각형을 이렇게 세 개로 쪼개서 여기는 얘 넓이를 구한다면 이렇게 넓이 하나 2분의 1 AR 이렇게 넓이 하나 2분의 1 BR 이렇게 넓이 2분의 1 CR이 되면서 전체 넓이는 2분의 1 R에다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됩니다. 이렇게 해서 둘레의 길이와 내접원의 반지름을 가지고 뭘 구할 수 있어? 넓이를 구할 수 있어 라는 이런 공식도 하나 존재하죠. 옆에다 또 치워놓고요. 됐어? 또 뭐가 나오겠죠. 됐어? 끝도 없어, 그지? 이제 고등학교 1학년 때 배웠던 것도 한번 생각해보자. 삼각형의 넓이에 대한 총정리를 하고 있는 중이야. 오케이? 여기 이번에는 세 점의 좌표들을 줬을 때 있잖아. 좌표들을 줬을 때 우리가 뭐 했었어? 이렇게 사성공식이라고 해서 이렇게 만들었던 거 있었지? 이렇게 된 거 빼기 이렇게 된 거 해서 만들었던 거. 이렇게 되는 요 공식까지. 됐어? 이게 이제 총정리야 라고 생각하면 돼. 여기는 이게 삼각형 넓이에서 너희가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부분입니다 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됐습니다. 요건 좌표평면 얘기니까 요건 빼버리고 요건 다 알고 있죠 얘들아? 처음 본 사람 있어? 는 없지만 기억에서 잊혀진 친구는 분명히 있을 수 있어요. 오케이? 요것도 찍어 놓을까 그럼 아예? 이렇게 찍어 놓을게요. 됐어? 그래서 우리가 꼭 알아야 되는 건 한 요 4개 정도만 알면 됩니다 라고 생각해 주면 좋을 것 같아. 오케이? 어쨌든 이만큼이 있으니까 이만큼 몇 개야 총? 하나 둘 셋 넷 6개네 그지? 6개 공식은 공식으로서 암기를 해놓고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오케이? 넘어갑시다. 자 이제 삼각형 넓이에서 사각형 넓이로 한번 가볼 거야. 오케이? 자 사각형 평행사변형 넓이는 너무 쉽죠. A, B 똑같이 세타 이렇게 주어져 있었어. 그럼 얘는 삼각형 2개니까 얘는 넓이가 그냥 A, B sin 세타 이렇게 됩니다. 괜찮죠? 오케이? 좋아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이것만 하면 끝나요. 이제 다 했어. 이제 마지막 넓이. 자 이렇게 돼 있는 이 넓이를 구하고 싶어. 그냥 일반적인 사각형인데
일반적인 사각형에서 이 길이랑 이 길이랑 이 길이랑 이 길이를 알고 있어도 이 넓이 구하는 게 사실 좀 빡빡합니다. 어려워요, 꽤. 근데 이렇게 돼 있는 이렇게 못생긴 사각형에서 대각선의 길이 두 개를 알고 있고 그 끼인 각의 크기를 알고 있다면 다시 두 개의 길이를 알고 있고 그 끼인 각의 크기를 알고 있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저 세 개의 정보를 가지고 저 사각형의 넓이를 구할 수 있거든. 어떻게 구할 수 있냐면 여기는 얘랑 평행한 두 개의 선들을 얘랑 얘 연결해서 이렇게 그려주고요. 됐어? 그 다음에 얘랑 평행한 선들을 얘랑 얘를 지나게 이렇게 두 개를 그려주게 되면은 여기는 얘는 자동으로 뭐가 완성이 되는 거야? 평행사변형이 완성이 되는 거야. 그죠? 그리고 여기는 요 길이가 A일 거고 요 길이가 당연히 B겠지. 그 다음에 여기는 요 각이 당연히 여기는 얘 뭐가 되겠어? 세타가 됩니다. 얘가 이렇게 이동되는 모습으로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 이해됩니다? 그럼 얘는 평행사변형의 넓이였으니까 AB 뭐가 되겠어? 사인 세타가 될 거야. 근데 가만히 보면은 이 전체 파란색 넓이는 어때? 얘랑 얘랑 같고 얘랑 얘랑 같고 얘랑 얘랑 같고 얘랑 얘랑 같겠죠. 그러니까 여기는 이 하얀색 넓이는 뭐가 된다고 생각할 수 있겠니? 다시 2분의 1 붙여주면 되겠지. 그래서 얘는 넓이가 2분의 1 AB 사인 세타가 됩니다. 로 정리가 돼요. 됐죠? 끝! 이 정도만 기억하고 있으면 됩니다. 오, 되게 많다, 그지? 됐어? 그래서 여기까지 공식으로 오늘 나온 거 공식으로 꼭 암기를 해주세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주어져 있는 이런 문제들은 전부 다 뭐야? 그 공식들을 이용해서 적절하게 이용해서 넓이들을 구해주세요라는 그런 문제들입니다. 라고 생각해 주면 돼. 그러니까 공식만 내가 적절하게 알고 있으면 되게 쉽게 구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어렵게 구할 수 있어요. 어떻게든 구해낼 수 있습니다. 다 이제 도형에 대한 이야기니까 우리가 자꾸 뭔가를 관찰해야 돼요. 주어져 있는 상황이 뭔지, 뭐가 궁금한 건지, 어떻게 해주면 좋을지. 예를 들어서 이런 문제를 딱 봤다고 생각해봐. 이 문제에서 내가 구하고 싶은 게 뭐니 얘들아? 여기는 요 길이가 궁금하거든. 그럼 도대체 이 길이를 어떻게 구할까? 이런 고민을 하는 거야. 오케이? 지금 여기서 뭐라고 줬냐면 각 A가 60도래. 그 다음에 얘가 2등분이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각각 여기는 얘가 30도, 30도 지금 이렇게 주어져 있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 그럼 저기는 저 상황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저기는 요 녀석을 구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막 해보는 거야. 어떻게 하면 될까? 이거는 근데 그 아이디어가 처음에 생각하기 너무 어려워. 어떤 아이디어를 띄고 있냐면 얘는 이 전체 넓이 있죠. 이 전체 넓이. 이 전체 넓이를 이렇게 해볼게. 그 다음에 여기서 여기 반쪽짜리 요만큼의 넓이를 지금 이렇게 표시를 해볼게.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여기는 요만큼의 넓이, 여기는 요 삼각형, 여기는 이렇게 돼 있는 요 삼각형의 넓이가 있다고 한번 가정해 봅시다. 라고 한다면 지금 여기서 얘는 30도예요. 여기는 30도예요. 그 다음에 여기는 얘는 60도예요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요 길이가 4입니다. 여기는 요 길이는 6이에요. 여기는 얘는 4고요. 여기는 얘는 6입니다. 여기는 요 길이랑 여기는 요 길이가 각각 x가 되겠죠. 됐습니다. 그래서 나는 결과적으로 뭘 하면 되겠어? 이 넓이는 이거 더하기 이거야 라고 생각한다면 얘는 2분의 1 곱하기 뭐가 돼요? 4 곱하기 6 곱하기 사인 60도로 넓이를 생각한다면 얘는 2분의 1 곱하기 4 곱하기 x 곱하기 사인 30도와 2분의 1 곱하기 6 곱하기 x 곱하기 사인 30도로 식을 세워주게 되면은 여기서 미정계수는 a밖에 없잖아. x밖에 없잖아. 그래서 이 식을 통해서 저기는 제 넓이를 x의 길이를 구할 수 있어. 알겠죠? 그거 말고는 생각하기가 좀 어려운 문제인 것 같습니다. 됐나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생각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또 다른 방법이 있었을까? 그래요. 이 정도만 생각하자. 괜찮죠? 오케이? 이런 것도 꼭 기억해 놨으면 좋겠어. 그리고 너희 그 도형에 혹시 강하니 약하니? 약해. 지민이 약해? 오케이? 그러면 이쪽 단원 진짜 되게 힘들 거야. 그죠? 진짜 열심히 많이 풀어봐야 돼. 그래서 선생님이 지금 푸는 거를 아무리 보여줘도 이게 그냥 그렇구나 저렇구나 그냥 이런 느낌이 뭐야 이해는 되네 라는 생각인데 지금 선생님이 해주는 거는 뭐야? 해석을 다 해줬단 말이야. 도형에서 필요한 것들만 딱딱 집어서 보여줬어. 그럼 당연히 어때? 보이죠? 마치 우리가 틀린 그림 찾기를 하는데 선생님이 뭘 해주세요? 얘네들을 잘 봐봐 라고 이렇게 알려주고 있는 중이야. 그럼 당연히 뭐야? 보일 수밖에 없잖아. 좀 그렇게 되는 거야. 너희가 이제 그 틀린 그림 찾기를 직접 해야 되는 상황이 된다면
되게 어렵게 느껴질 수 있어요. 알겠죠? 그러니까 진짜 열심히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알겠죠? 오케이? 좋습니다. 그럼 여기서 여기까지 하면 이제 삼각함수가 완전히 다 끝난 거예요. 됐니? 다음 시간부터 이제 수열이라고 하는 정말 재밌는 이야기로 넘어가게 될 겁니다. 됐어? 1등급 문제 몇 개만 좀 풀어볼까 같이? 우리 또 어차피 질문 나올 만한 문제는 제일 뒤에 거 있잖아. 45번, 46번 두 개 있잖아. 이건 같이 한번 해볼까요? 어떤 느낌인지 한번 봅시다. 자, 서로 외접하는 세 원의 반지름의 길이가 각각 3, 4, 2라고 줬고 그 다음에 세 원의 중심을 꼭지점으로 하는 삼각형 ABC가 있대. 삼각형 ABC의 외접원의 반지름의 길이를 R, 내접원의 반지름의 길이를 R이라고 했을 때 R을 구해주세요. 지금 이렇게 주어져 있어. 됐죠? 그럼 봐봐. 지금 여기서 지금 여기는 이 원이랑 이 원이랑 이 원은 얘 반지름을 주는 용도 이외에는 전혀 쓸데없는 그림이잖아. 그죠? 그래서 이런 걸 생각했을 때 일단은 저런 쓸데없는 그림들이 있었을 때는 빠르게 저 쓸데없는 그림들을 빨리 제거를 해주고 그냥 내가 보고 싶은 것만 이렇게 딱 보면은 훨씬 더 심플합니다. 됐죠? 그래서 지금 이렇게 주어져 있는 상황이야. 근데 지금 궁금한 게 첫 번째 뭐였어? 외접원의 반지름의 길이가 궁금했었죠. 그럼 외접원에 대한 생각이니까 얘는 생각이 어디로 갈 수밖에 없어? 사인 법칙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야. 이해됩니다? 그럼 사인 법칙을 쓰고 싶어요. 그럼 한 세트를 만들어야 되잖아. 그럼 여기서 세 개의 뭐가 있어? 변의 길이가 있으니까 하나의 각을 내가 아무거나 잡아가지고 거기는 그 녀석을 세타라고 생각을 해준다면, 그렇죠? 그럼 결국 사인 세타분의 5라고 하는 게 뭐가 될 테니까 이 R이 될 테니까 이 식을 통해서 뭐 할 수 있겠어? R 값을 구할 수 있어요. 근데 사인 값을 내가 구할 수 있니? 아직은 모르지만 이렇게 주어져 있는 이 상황에서 뭘 이용한다면 얘에서 코사인 법칙을 이용한다면 내가 코사인 세타 값은 구할 수 있을 거야 라는 생각. 그 다음에 그 코사인 값을 변형해서 사인 값으로 만들어 줄 수 있을 거야 라는 생각. 그걸 가지고 R 값을 구할 수 있을 거야 라는 생각. 이렇게 해석을 해가는 거야 하나씩. 됐죠? 그다음 두 번째 이야기는 뭐야? 내접원의 반지름의 길이를 구해주세요 라고 주어져 있어. 그럼 내접원의 반지름에 관련된 이야기는 오늘 배운 것 중에서 하나의 이야기밖에 없었지. 그게 뭐였지? 삼각형의 넓이였습니다. 그죠? 삼각형의 넓이에 대한 이야기로서 여기는 이 반지름의 길이를 R이라고 한다면 그 넓이는 뭐가 됩니다? 2분의 1 R에다가 지금 6 더하기 5 더하기 6 더하기 7이 됩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럼 난 여기서 진짜 넓이만 구할 수 있으면 그 넓이를 가지고 뭐 할 수 있어? 반지름 R을 구할 수 있어 라고 해석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세 변의 길이를 줬으니까 여기서 헤론의 공식이라는 걸 써보면 루트 해서 얘랑 더하면 18이거든. 그럼 걔를 반으로 나누면 9잖아요. 얘는 9에서 9 빼기 7에서 9 빼기 6에다가 9 빼기 5가 될 거야. 이게 넓이일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거든. 이게 헤론의 공식이야. 쉽죠? 헤론의 공식. 오케이? 그래서 열심히 얘를 계산한 결과랑 얘를 계산한 결과를 통해서 스몰 r을 구할 수 있겠구나 라고 해서 생각의 흐름들이 다 어디를 기준으로 우리가 배웠던 그 사실들을 기준으로 다 흘러가게 돼 있어요. 이해됩니까? 내접원 나왔어. 넓이 생각. 외접원 나왔어. 사인 법칙 생각. 이런 키워드들이 하나씩 다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배웠던 개념들이랑 지금 주어져 있는 상황들이랑 잘 연계해서 어떤 식으로 풀어야 될지 정확하게 자꾸 해석하는 느낌을 가져갔으면 좋겠네요. 됐죠? 그 다음에 45번 가보자. 잠깐만. 44번이 아니었잖아. 이런 잘못했잖아. 45번, 46번이었네. 다시 봅시다. 그림과 같이 한 모서리의 길이가 1인 정사면체 ABCD가 있는데 모서리 AD 위를 움직이는 점 E에 대해서 BEC를 세타라고 했을 때 코사인 세타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해주세요. 라고 주어져 있네요. 그럼 얘는 어떻게 해주면 될까? 일단 얘들아 잘 봐봐. 여기는 이 코사인 값은 세타 값은 어쨌든 지금 90도보다 작을 거란 말이야. 그죠? 그럼 90도보다 작았을 때 코사인의 그래프를 한번 떠올려. 코사인의 그래프는 이렇게 생겼지. 됐어? 90도보다 커도 마찬가지. 어떻게 생겼어? 이렇게 생겼지. 맞아? 이게 무슨 말이냐면 0에서부터 파이 사이에서 생각을 해준다면
그 세타 값을 기준으로 코사인 세타라는 함수는 애시당초 무슨 함수? 감소함수야. 오케이? 그러니까 내가 지금 코사인 세타의 최대 최소를 구해주세요라는 이야기는 세타 값이 뭐 하면 뭐 할수록 크면 클수록 코사인 세타는 뭐 하게 될 거야? 작아질 거야. 세타 값이 작아지면 작아질수록 코사인 세타는 어떻게 되겠어? 커질 거야 라는 이런 생각들을 자연스럽게 해나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코사인 세타의 최대값, 최소값을 구해주세요 라는 얘기는 결국 세타의 최대 최소를 구해주세요 라는 이야기로 해석해도 괜찮을 것 같고,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자. 여기는 이 점이 점점 이쪽으로 가면 갈수록 그 세타 값은 작아지겠니 커지겠니? 당연히 작아지겠죠. 왜냐면 여기 두 개가 딱 있었을 때 이 두 개를 기준으로 여기는 얘가 점점 멀어지게 된다면 이렇게 세타 값은 줄어들 거거든. 그럼 실제로 여기는 얘를 기준으로 여기는 요 점까지 거리가 점점 어때? 멀어지고 있는 중이라면, 그지? 멀어지고 있는 중이라면 저기는 쟤는 점점 작아질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어.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어떤 상황이었을 때 여기는 얘가 요렇게 돼 있고 여기는 요 녀석이 세타인 이런 상황이었을 때 세타가 최소가 되니까 이 상황이 지금 최대값을 만드는 상황이 되겠구만 이라고 해석해 줄 수 있다는 소리입니다. 이해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그러면 여기는 얘 끝에도 지금 똑같은 상황이잖아. 얘도 지금 똑같은 상황이잖아. 그러면 세타가 제일 크려면 어때? 얘랑 얘 정중앙에 요렇게 박혀있는 요런 상황의 세타였을 때가 결국 뭐겠어? 얘가 최소값이 되는 그런 세타입니다.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겠지. 이런 식으로 생각의 흐름을 잡아놓고 문제를 푸는 거예요. 알겠나요? 괜찮니? 넘어갑니다. 다음. 직사각형망의 어느 극장에서 좌석을 구별하려고 하는데 그림은 극장의 평면도래요. 중앙무대의 폭이 6m고요. 중앙무대의 폭이 6m고요. 그 다음에 뭐래요? 좌우. 중앙무대의 폭이 6m고요. 좌우의 양끝점 A, B에서 객석 내 한 점 X와 이루는 각을 세타라고 했을 때 각의 크기가 15도에서 30도 이하가 되는 부분에는 1등석을 만들려고 하는데 1등석을 만들 수 있는 부분의 면적이 궁금합니다. 지금 그래요. 이렇게 줬구나. 그럼 잘 봐봐. 이게 재밌네 문제가. 자, 일단은 지금 얘를 좀 세워서 생각해 볼게요, 얘들아. 세워서 이렇게 생각을 해봅시다. 무대 다 필요 없죠. 그냥 어차피 이렇게 돼 있는 이 두 개의 점이 궁금한 거고, 얘가 지금 12였고 얘가 지금 12였고 얘가 6이었다라는 이 사실이 중요한 거고, 얘가 A였고 얘가 B였다라는 사실이 중요한 거고요. 그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15도, 그 다음에 30도 사이, 15도 맞아? 15도, 30도, 15도, 30도 이런 식으로 그 점들의 경계선들을 내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 그죠? 그럼 15도가 되는 것들을 생각해 본다면 얘는 어떻게 생각해 줄 수 있을까? 지금 이 문제는 어떻게 해석하라는 거냐면 봐봐. 원이 있어. 오케이? 그럼 여기서 내가 얘가 15도가 됐으면 좋겠어 라고 생각해봐. 15도가 됐으면 좋겠어 라고 한다면 중심각이 뭐였으면 좋겠어? 30도였으면 좋겠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 그러니까 여기에 얘랑 얘가 지금 여기는 요 A랑 B의 역할을 하게 되면서 얘랑 얘 딱 정중앙으로 이렇게 30도만큼 이렇게 올라간 여기는 여기를 원의 중심이라고 했을 때 이렇게 원이 하나 생길 거 아니에요? 그 원을 기준으로 이렇게 가는 모든 각도들은 전부 다 뭐가 됩니다? 15도들이 됩니다. 라고 해석해 줄 수 있겠네요. 이렇게 15도들이 됩니다. 괜찮나요? 그 다음에 또 마찬가지로 이번에는 뭐가 되겠어? 여기는 이 상황에서 다시 한번 원이 얘가 60도가 되는 상황의 모든 원주각들이 뭐가 될 게 분명하니까 30도들이 될 게 분명하니까. 그죠? 그러니까 두 번째는 60도가 되도록 하는 원을 또 하나 그려서 60도가 되도록 하는 원을 하나 그려서 거기는 걔를 기준으로 해서 뭘 해준다면 원주각들을 생각해 준다면 여기는 얘네들이 전부 다 뭐가 되겠니? 뭐가 되겠어? 30도가 되는 각들이야 라고 생각할 수 있어. 그러면 여기는 이 원에서 이 원 사이에 있는 얘네들이 지금 15도에서 30도 사이가 되는 그런 면적이 됩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 그래서 그걸 이용해서 이 면적을 구해주세요 라는 문제입니다 라고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아. 됐어? 해석이 이런 식으로 되니까 너희는 이제 한번 계산을 해보고
문제를 풀어보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알겠죠? 이제 남은 시간 동안 요거 풀어보고 안 되면 질문하고 그러고 가자. 자, 다시 여기서부터 찬찬히 생각해 볼게. 여기가 지금 현재 이만큼이 뭐였어? 6이었어. 여기는 요 길이가 6이 되는 상황이었어. 얘가 6인 상태에서 내가 지금 뭘 만들고 싶어? 요렇게 돼 있는 30도짜리를 만들고 싶어. 이렇게 30도짜리를 만들고 싶어. 그 다음에 여기서 30도짜리, 얘가 원의 중심이라고 했을 때 이렇게 되는 뭘 구하고 싶어요? 원을 구하고 싶네요. 이렇게 된 거죠. 됐습니다. 그럼 반지름이 얼마겠어요? 지금 이거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어. 근데 지금 이 반지름이 R이고 이 반지름이 R이다라고 똑같이 생각할 수 있는 상황 구하면 되는데 변 길이 3개랑 각 하나 있으니까 J 코사인 법칙 쓰면 되겠죠. 얘는 6의 제곱 36은 R제곱 더하기 R제곱 2R제곱에다가 마이너스 2배의 여전히 R제곱에다가 코사인 30도 2분의 뭐가 됩니다? 루트 3이 됩니다. 이렇게 생각해 줄 수 있겠네요. 그죠? 그럼 이렇게 지워질 거고요. 그럼 2 마이너스 루트 3, 2 마이너스 루트 3 뭐야? R제곱이 뭐가 됩니다? 36이 됩니다. 다시 R제곱은 뭐가 돼? 2 마이너스 루트 3분의 뭐가 돼? 36이 돼 라고 생각할 수 있고 마지막 유리화 시켜버리면 36에다가 2 플러스 루트 3이 됩니다 까지 생각할 수 있겠다. 됐어? 근데 한번 이제 생각을 해봐. 내가 지금 궁금한 건 어쨌든 이 면적의 넓이를 구하고 싶은 거잖아, 결과적으로. 그죠? 넓이를 구하고 싶은 거니까, 뭐라고 생각해? 2분의 1 R제곱, 뭐가 됩니다? 세타가 됩니다. 라는, 이게 사실은 부채꼴이지. 부채가 좀 많이 펴진 거야. 부채꼴입니다. 이해돼요? 그러니까 여기는 얘 관계성은 지금 요렇게 12만큼 있는 거고. 됐어? 그 다음에 여기는 요 녀석, 이렇게 해서 지금, 그래요. 요렇게까지 생각을 해주면 되겠다. 그죠? 됐습니다. 그래서 R제곱을 그대로 사용할 거니까 여기서 이 상태를 가지고 내가 R을 구하려고 노력할 필요는 없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R제곱을 그대로 쓸 거니까. 여기 얘는 몇 도가 되겠어? 몇이 되겠어? 전체 2파이에서 6분의 파이 뺀 거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여기 얘는 뭐가 됩니다? 6분의 11파이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 녀석까지 그대로 써가지고 이렇게 집어넣어주면 될 것 같고. 이제 두 번째 상황은 뭐겠어? 좀 더 진한 색으로 하면 좋아요. 그러니까 여기 얘가 이렇게, 지금 이렇게. 얘가 몇 도? 60도가 됩니다. 이거는 근데 사실 얘가 60도가 되는 순간 뭐야? 그냥 끝났잖아. 반지름의 길이 6이 될 거 아니야. 이렇게 지금 그려질 거라고. 이렇게. 됐어?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2분의 1에 뭐가 되겠어? R제곱의 세타가 될 텐데 이번에 R제곱 값은 6이니까 36으로 너무나 정확하게 구할 수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긴 얘도 지금 전체 3분의 파이를 뺀 거잖아. 3분의 2에서 3분의 파이를 뺀 거니까 5파이 이렇게 되나요? 그래서 이렇게 계산해주면 내가 원하는 여기는 요 면적을 구할 수 있겠구만. 이렇게 생각해 줄 수 있는 거야. 잠깐만요. 그쵸? 그쵸? 됐죠? 딱 맞네. 그치? 이렇게 해서 답해주면 됩니다. 되니? 되게 도형이 어려워요. 진짜 어렵습니다. 진짜로 생각 많이 해보고 어떻게 풀어야 될지 그런 작전들을 잘 많이 세워보면서 그러니까 제일 어려운 게 뭘까? 도형 쪽을 너희가 하면서 가장 어렵게 느껴지는 게 뭐냐면 도형에서의 어떤 상황이 있을 텐데 그 상황이 식으로 환산이 될 수 있는 상황인지 식으로 환산이 되지 않는 상황인지 그런 것들이 되게 어렵게 느껴질 거야. 주어져 있는 상황에서 여기는 얘가 이거 이렇게 하면 식이 만들어지는 거야 뭐야 뭐 이런 상황들을 생각할 수 있을 거란 말이야. 이런 것들을 자꾸 해보면서 지금 이 상황은 주어져 있는 식으로 환산이 되겠네 라는 그런 흐름들을 자꾸 읽어내려고 노력했으면 좋겠어. 그게 처음에는 어렵겠지만 하다 보면 늘어요. 분명히 늡니다. 선생님도 이거 되게 못했어 얘들아. 진짜 개 못했어. 근데 늘더라고 해보니까. 오케이? 선생님 이 기하 쪽이 되게 약한 사람 중에 하나였거든. 오케이? 근데 하다 보니까 그냥 보여요 이제는 그냥 어렵지 않은 건. 어려운 건 아직도 힘들더라. 힘든 것도 아직 꽤 많아. 됐나요? 오케이? 좋습니다. 여기까지 할게. 고생했어.